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신고가, 사상 최고가, 네. 연일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신기록을 세웠고 나스닥이 이번에 1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무슨 일인가요? $800를 넘어섰어요. 이게 네. 이만큼 가도 되는 건가요? 알 수가 없죠. 얼마나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체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는데요.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도대체 바이든이 되면 주가가 10%, 20%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또 블루웨이브가 되면, 즉 민주당이 싹쓸이 하면 진짜 또 큰일 날까 얘기하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그런 분들 방송으로 연락 주세요. 네. 지금 찾아보면 금방 검색은 되거든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주시장에 늘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제가 왜 오늘 모두에 그 말씀드리냐면 항상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그런 분은 엄청 많습니다. 유명한 분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더 주목받느냐면 제가 결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주시장이건 어디건 간에 좀 어려운 얘기, 안 좋은 얘기를 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말이 엄청 더 똑똑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 더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다만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만 계속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나이브하다는 얘기를 딱 듣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편들고 아니다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좀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좀 좋아졌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실 나스닥뿐만 아니라 러셀 2000까지 오늘 4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 같고요. 사실 이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수많은 지수가 있거든요. 네. 웬만한 것들이 그냥 다 사상 최고가 같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기술주들이 오늘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어저께 기술주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빅테크라는 것들이 공화당이 이제 상원에서 주도권을 잃고 결국 민주당이 싹쓸이하면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해서 어저께 빅5들이 한 3%씩 떨어졌거든요. 오늘 그거를 다 회복한 건 아닐지라도 오늘 빅테크 주식들도 오늘 대부분이 나름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이 3% 이상 오늘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가서 구글도 지금 손만 뻗으면 사상 최고가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애플은 약간 거리감이 있죠. 워낙 작년 연말 워낙 급하게 올라가서 그런죠. 여하튼 3% 이상 4% 가까이 오늘 반등했습니다. 아마존도 1.5% 정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ISM 제조업이 엊그저께 발표되면서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8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라고 그저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제조업입니다. 쉽게 해서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이 57.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55.9였고요. 54.5였고요. 지난달에 55.9였기 때문에 역시 놀랄만한 회복하는 모습,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지표들만 보더라도 제조업, 비제조업만 보더라도 이제 시장 전망을 웃도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즉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봐도 괜찮을까요? 그건 수치는 그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는 안 그렇습니까? 도쿄는 비상사태 선언했잖아요. 그게 그만큼 지금 대부분의 주식시장 어느 나라나 경기 따로 주가 따로입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예외적인 것이 중국 정도면 약간 예외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시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적으로 최소한 14분기 지나간 4분기 아니라 1분기에 한 뒤로 갈수록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주시장 만납니다. 결국 주가 내려오든지 실적이 좋아든지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시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1분기 말에 가면 조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근거는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네네. 테슬라 우리가 한때 태맨하면서 제발 올라라. 이제 테슬라 좀 올라줘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21년에 새해 연일 랠리를 펼치면서 올라주는 모습이고 이번에 또 RBC에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예. I'm sorry 하면서. I'm sorry를 오늘 확실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태맨이라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앵커께서 얘기하는 저는 태면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주식 앞에서 네. 뭐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냉정하게 그냥 가는 거지. 기도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그때 태맨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 예. 위원님께서 이제 뭐 네. 태맨이 왜 필요하냐라고 네, 말씀해 맞아요. 주셨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은 기도해서 기도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는 그런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명의 반성문을 썼습니다. 반성문에 가장 기가 막히게 쓴 사람이 아담 조나스죠. 모건 스탠리에서 작년 12월 2일 날인가 반성문을 썼고요. 엊그저께는 깜짝 놀라게 한 달 만에 또 $300 올리면서 월가 최고를 했는데요. RBC의 조셉 스팍이라는 사람이 오늘 했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딱 원문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 좀 읽어주시죠, 이 말을. 원문이요? 예. 저기 We 화면에. got Tesla stock completely wrong. 네. Analysts say. 예, 한마디로 라고 했네요. 진짜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네. 진짜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하는데요. 중립에서요. 매수로 옮겨놨고요. 목표 주가 자체는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여하튼 339에서 $700로 올려놨는데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따져봐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그러니까요. 왜 이제 와서? 제가 이제 그래서 $800 뚫으니까. 제가 이걸 그냥 좀 유심히 읽어봤거든요. 우리가 새해 보면 새해 다짐하지 않습니까? 리졸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그 말이 들어갑니다. 새해 다짐이다, 자기가.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 다짐을 하면서 그다음에 몇 가지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2050년까지의 EV,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전망을 자기가 수정했다는 겁니다. 여기 확인하지만 2050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말 같지도 않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50까지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너무 뒤처진 사람들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아직도 $230 얘기하고 했던 것을 엊그저께 바클레이스인가 아마 $230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명이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의 산업 내 위치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의 잠재력 그리고 자본 조달. 왜냐하면 주가가 좋으니까 쉽게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본 조달에 대한 접근 등을 재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1년 전만 하더라도 GM이나 포드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아우디나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나 BMW가 돈이 몇 개 없으니까 쉽게 자본 조달하는 것에 비해서 이런 테슬라는 2년 전만 하더라도 뱅크럽시 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경고했던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는 딱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어떤 그 자동차 회사보다 이런 테슬라가 훨씬 더 작은 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세계 부자 순위 1순위 앞서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일론 머스크가 $1,850억 되면서 1위로 올라섰고요. 제프 베조스는 가만히 있다가 좀 밀렸죠. $1,840억. 가만히 있다 지금. 갑자기 네. 뭐 자고 일어났더니 순위가 갑자기 그냥 자기가 이미로- 가난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3번도 말씀드려야 돼요. 4번째는 LVMH, 루이비통이죠. 네. 예, 아르노드 그룹의 이제 패밀리가 되겠는데요. 버나드 아놀드 1,520억. 빌 게이츠가 4위 1,220억이고요. 마크 저커버그 하면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죠. 1,000억 달러는 980억. 사실 오늘 보면 LVMH도 잠시 전에 들으셨지만 또 사상책을 기록했습니다. 루이비통 그룹인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거래되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거래된다는데 그것은 MC라는 심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가 네.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제 티파니 인수가 드디어 1년 반 만에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좀 올라간 것. 그러면서 역시 이분도 뭐 워낙 부자니까요. 네, 근데 그렇지만 뭐 이제 머스크 오빠가 봤을 때는 머스크 CEO가 봤을 때는 이제 모두 다 가난한 사람.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딱 이게 있습니다. 이분의 차이랑 일론 머스크의 차이는 일론 머스크는 개인의 지분이고요. 여기는 패밀리입니다. 아, 여기는 나눠 가져야 되는군요. 네, 그런 거죠. 패밀리 그럼요. 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역시.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세계 부호의 순위에 1위에 등극한 일론 머스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참 불안불안했거든요. 이제 워싱턴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죠. 민주당 블루웨이브에 대한 뭐랄까요, 반발이랄까요. 그리고 참 안타까웠던 게 이 총격 사태로 4명이 사망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예. 네. 그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어저께 이제 그 집에서 그 화상 연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이게 과연 미국이냐 할 정도로 진짜 깜짝 그러니까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외 나이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렇게 이런 데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무슨 폭동이 일어나서 대사관이나 정부에 쳐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상당히 안타깝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밤 12시 넘어서 국회의원도 일하지만 저는 어떻게 처음 봤습니다. 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렇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또 운이 좋아서 그 시간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을 봤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3시 44분.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 40분에 네. 그때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 사람들은 칼퇴가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바이든 그 지금 펜스 부통령이 결국 발표하고 옆에 펠로시 의장이 같이 양 의원이 같이 회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하여튼 절차는 다 했지만 어찌 됐건 그 바이든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당선자가 신문이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2주 후에 결국은 취임식을 하는데 이제 또 하나 남은 거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 올 거냐 안 거냐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뉴스가 전혀 안 나오지만 미국에서 한 뉴스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딴 데로 간다는 얘기도 간다고 그랬어요. 딴 국가에 가서 골프 치겠다는 얘기를 한번 농담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무슨 소리냐 입국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뭐 약간 가십성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주식시장은 블루웨이브랑 상관없이 오늘 올랐단 말이죠. 물론 이제 주가 올라가니까 또 이런 사람 나오겠지만 TD 어메리트레이드에서는 수석 투자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웨이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워싱턴에서의 민주당 지배력이 확고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불확실성의 해소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시장은 온전히 실적 시즌에 관심을 보자 얘기하고 있고요. 어케더미 증권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사태가 물론 다른 곳으로 확산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모르지만 특정 지역 그리고 물론 워싱턴 DC라는 게 아주 좁은 도시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의회 앞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확산되지 않을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새 정부라든가 새로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벌써 6천억 달러 이었으면 지금 7,600억 달러가 곧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여튼 그런 게 있겠고요. 또 하나가 법인세랑 그 부유세거든요. 근데 네. 법인세를 함부로 빨리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거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부유세에 대한 논란도 극히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반발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2주 후면 이제는 블루웨이브죠. 이 민주당이 펼치게 될 미국의 이 상황도 한번 주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도 다가온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JP 모건도 올라와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적으로 뭐 금융주 카드 관련사들도 있는데 네. 자 한번 짚어주시죠. JP 모건 체이스가 오늘도 주가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어저께 실제로 이틀째 금융주가 올라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제프리스 증권에서 모두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를 올렸고요. 국내에서도 은행주가 어제 사실 강했거든요. 이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네. 은행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기조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맞는데 금리를 당장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거다. 이고 참고적으로 국내 은행은 미국 은행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은행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긍정적인 없겠다고 좀 보고 네, 있고요. 네, 확고한 의견 알겠습니다. 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반대로 떨어졌죠.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카드 영업의 관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보도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저희 여러 번 소개드렸던 많은 분들 맥주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코로나 네, 맥주. 컨슬레이션. 네, 오늘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에 네. 코로나 한 잔. 네, 맞습니다. 그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텔레닥이 오늘 아시죠? 원격으로요. BTIG에서 매수 기한과 함께 주가가 무려 11%나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로크도 여전히 큰 관심주 하나인데요. 니덤에서 315에서 400달러로 급증 목표치 올리면서 주가가 오늘 사상치 효과로 다시 한번 직행했습니다. 네, 사실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강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기술주가 나스닥이 13,000선을 뚫도록 좀 지지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 블루웨이브 때문에 기술주의 규제가 좀 강하게 들어갈 것이다,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오늘 제가 외신을 보니까 뭐 기술주,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가 여전히 강할 거다라는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좀 상반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를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게 어려울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약간 부족한 쪽이 있으면 그걸 좀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주와 비기술주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1년 동안 기술주가 35%가 올라갔습니다. S&P 500이 15%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왜 올라갔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냥 좋아서 많은 사람이 사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장성이 좋다?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그건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초보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좀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매출과 이익의 변수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는데요. 이게 작년 1년 동안의 흐름인데요. 작년에요. 전체 우리 그 미국 시장에서 매출은 1.8% 감소했습니다. 작년에요. 이익도 13%가 감소했는데요. 금년에는 한 22%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요.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술주가 왜 올라갔냐는 거죠. 섹터별로 흐름을 보면 제가 화살표 하는 거가 딱 기술주의 세 번째 위치가 되겠는데요. 다 마이너스인데 기술주가 4.9%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익이 늘어난 3개밖에 안 되는 섹터입니다. 필수 소비재. 먹고 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원은 가야 되니까 헬스케어가 3개만 빼놓고 다 실적이 마이너스 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겁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기술주가 저 5번째, 6번째 있는데요. 쉽게 해서 평균 이하입니다. S&P 500이 평균적으로 지금 20%가 이익이 늘어났는데 IT는 15%밖에 안 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산업재, 임의소비재, 소재가 76%, 58%, 28%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IT를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IT도 좋죠. 계속 가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산업재나 임의소비재나 소재주가 없으면 그거를 좀 사실 추가하셔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지 않진 않지만 지난해 워낙 큰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비교적 지난해 좀 부진했던 산업, 그다음에 임의소비, 소재 관련주들이 오를 거다라는 내용과 함께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양하게 좀 넓혀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잘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